2025년 8월, 이탈리아는 메시나 해협 대교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약 155억 달러가 소요돼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페리 횡단 자체는 약 20분 걸리지만 혼잡할 때는 그 짧은 여정이 몇 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로 건널 수 있다면 현지인들의 삶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야심 세부 사항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먼저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이 다리는 아직 건설되지 않았을까요? 이 다리를 짓는다는 건 메시나 해협에 도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아마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세우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일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지진입니다. 이 다리는 유럽에서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의 주요 단층대 바로 위에 건설될 것입니다. 메시나 해협은 아프리카판이 유라시아판을 향해 밀어붙이는 불안정한 지각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압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땅을 압축하고 다른 곳은 찢어 놓으며 지하의 복잡한 힘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호작용은 도시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지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908년 대규모 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하고 쓰나미를 일으켜 약 12m 높이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 재앙으로 메시나, 외조 칼라브리아, 그리고 수십 개의 해안 마을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비극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속적인 위험한 지반 움직임이 다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 중에도 완공 후에도 말입니다. 둘째,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시칠리아는 본토에서 불과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두 도시 사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현수교에겐 경기장을 가로질러 고무줄을 늘려놓고 끊어지지 않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최첨단 공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교해보자면 현재 세계 최대 현수교는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두 주탑 사이 거리, 즉 물 위에 완전히 떠 있는 부분은 약 2km 조금 넘습니다. 이탈리아 다리의 경우 그 주경가는 거의 2배에 달할 것입니다. 완공되면 메시나 해협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경간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조류입니다. 메시나 해협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조류가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이동하고 방향을 급격히 바꾸며 심지어 소용돌이까지 형성합니다. 대부분 주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지만 반대로 흐르는 작은 조류도 있습니다. 보통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어서 물속이나 물 근처에서의 공사가 정말 힘듭니다. 네 번째 도전은 바람입니다. 해협이 깔때기처럼 작용해서 강하고 불규칙한 바람이 밀려옵니다. 아주 긴 현수교에서 바람은 단순히 성가신 게 아닙니다. 다리 전체를 위험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관측한 결과 가장 강한 바람은 시속 약 108km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다리는 더 강한 바람도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입니다. 이 해역은 붉은발 황조롱이나 벌매 같은 철새들이 이용하는 유럽의 3가지 주요 이동 경로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생존이 달려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새들에게 이동 여정은 이미 혹독합니다. 지중해와 사하라 사막, 2가지 거대한 자연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다 위에는 쉴 곳이 없고 사막은 너무 뜨겁고 길어서 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가장 힘든 여정 전에 내려앉아 먹고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한 장소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소음과 밝은 불빛 같은 것들이 새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야생동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있어서 프로젝트들이 종종 법적 장벽에 부딪힙니다. 이번 세 다리 계획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우려를 제기했는데 프로젝트가 자연 훼손을 어떻게 피할지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리, 지진, 강풍, 강한 조류에다가 새들이 이 다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설계자들과 당국은 이 새 계획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다리는 2032년에서 2033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매년 약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부 이탈리아에 실질적인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사실 세계 최대의 현수교가 될 것입니다. 기둥이 너무 높아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보다 더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방향으로 3개의 차선과 중앙에 복선 철도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간당 약 6,000대의 차량과 하루 약 200대의 열차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을 받았지만 많은 시칠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솔직히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다리는 계속 돌아왔다가 다시 멈추는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나 대교를 꿈꿔왔습니다. 사실 계획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연결된 배들의 사슬로 양쪽을 잇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리는 영구적이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현대의 서사는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칠리아를 본토에 더 직접 연결하면 다른 지역이 수년간 받아온 국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중터널, 부유식 지지대, 심지어 중간 부분이 회전하는 다리 같은 꽤 황당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고 그게 문제입니다. 1969년 이후로 메시나 해협 대교 프로젝트는 승인되었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좋아,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거지? 거리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현수교를 건설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공학적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앞서 말한 자연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진, 강한 조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것들도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였다면 분명 재앙이었을 겁니다. 통과배로 만든 다리는 버틸 수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일본과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은 이미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주요 다리들을 건설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금문교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근처에 있어 대규모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예상 가능한 가장 강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걸림돌은 인적 장애물에 가깝습니다. 막대한 비용, 까다로운 자금 조달, 프로젝트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요. 좋아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최근 승인됐으니 드디어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승인은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바로 해협에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감사원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당국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나 해협대교가 마침내 설계도에서 현실로 옮겨질지도 모릅니다.